그는 전쟁을 알았다. 이라크에서 봤다. 아프간에서 봤다. 펜타곤 지하에서 봤다. 총 한 발 없이 나라가 무너지는 걸 봤다. 그게 바로 그날이었다. 13조 원. 72시간. 백악관의 최후 통첩이었다. 한국 증시가 붕괴했다. 실시간 학살이었다. 카메라 200대가 처형을 중계했다. 전 세계가 조문객이었다. 릭 카터도 그중 하나였다. 펜을 들었다. 부고를 쓸 준비였다. 그런데 총성이 들리지 않았다. 한국이 손을 들지 않았다. 오히려 서류를 펼쳤다. 부산항이라는 세 글자였다. 무슨 뜻인가? 항만으로 싸우겠다는 건가? 전 세계가 비웃었다. 릭도 어이없었다. 숫자가 쏟아졌다. 미군 군수 72%, 미국 제조업 72%, 미 국방비 절감 90조 원. 회의장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폭탄이 터졌다. 워게임 문서였다. 미 합참이 만든, 미국이 서명한, 부산항 멈추면 미국이 멈춘다는 시뮬레이션이었다. 전쟁터가 뒤집혔다. 총을 겨눈 쪽이 떨기 시작했다. 처형장이 심판대로 바뀌었다. 릭 카터는 그날 목격했다. 한 나라가 세계를 멈추는 순간을 무기가 아니라 진실로. 마이너스 71시간 52분.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13조 아니면 철수. 나는 계산했습니다. 한국 GDP 0.6%.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22년 경력이 말해줬습니다. 약자는 항상 무릎 꿇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한국 대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표정을 읽었습니다. 공포? 없었습니다. 분노? 없었습니다. 땀 한 방울 없었습니다. 생중계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보고 있군요. 내 손이 멈췄습니다. 펜이 종이를 찢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틀렸습니다. 이 사람은 겁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릭 카터입니다. 전직 미 공군 정보장교 출신이죠. 지금은 글로벌 시큐리티 인사이트 수석 분석위원으로 일합니다. 22년간 전쟁터를 봤습니다. 협상 테이블을 봤습니다. 펜타곤 지하 작전실을 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신념이 흔들렸습니다. 서울 컨퍼런스 홀이었습니다. 200개 카메라가 한 방향을 향했습니다. 셔터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기자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끝났다는 표정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악관이 던진 최후 통첩은 명확했습니다. 방위비 13조 원. 72시간 안에 답하라. 아니면 철수한다. CNN이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BBC가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폭스뉴스가 패널을 꾸렸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굴복을 기다렸습니다. 증시가 무너졌습니다. 마이너스 7.3%였습니다.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플러스 9.2%였습니다. 숫자는 정직했습니다. 한국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나는 메모를 펼쳤습니다. 13조. 72시간. 생중계. 세 개의 단어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오늘 누군가는 무릎 꿇는다. 그런데 한국이 답했습니다. 생중계를 수락한다고. 협상 전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약자의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쳐야 할 사람이 카메라 앞으로 걸어 나온 겁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쇼인가? 시간 끌기인가? 22년 경력이 말해줬습니다. 약자는 절대 정면을 고르지 않는다고. 그런데 저들은 골랐습니다. 전 세계 앞에서. 이건 자살 행위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서강민. 총괄 관료였습니다. 침착했습니다. 김지현. 데이터 자문이었습니다.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실무진이었습니다. 얼굴에 긴장이 없었습니다. 걸음걸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은 달랐습니다.
브루스 호킨스가 앞에 섰습니다. 협상가였습니다. 장악형이었습니다. 뒤로 보좌진 10여 명이 도열했습니다. 서류 더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압박의 무게를 시각화한 겁니다. 심리전이었습니다. 호킨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보호해왔습니다. F-35를 배치했습니다. 사드를 세웠습니다. 이지스함을 띄웠습니다. 그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이제 공정한 분담을 요구합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나는 한국 측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당황? 없었습니다. 분노? 없었습니다. 서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지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공개 압박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레이더에 뭔가 걸렸습니다. 미세한 어긋남이었습니다. 경험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패배자의 침묵이 아니라고. 나는 메모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 구성, 뭔가 숨겼다. 펜 끝이 종이를 찔렀습니다. 기자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10분이면 끝나. 옆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뭔가 틀렸다. 경력이 경보를 울렸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서강민이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우리도 준비했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이 멈췄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시계만 째깍거렸습니다. T-71시간 40분. 카운트다운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펜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호킨스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F-35. 대당 1,200억 원. 사드 배터리. 1조 원. 이지스 구축함. 2조 원. 숫자가 쌓였습니다. 무기 목록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총액이 나왔습니다. 300조 원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카메라가 한국 측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나는 서강민의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김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호킨스가 말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불한 안보 비용입니다. 이제 공정하게 나눠야 합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나도 동의했습니다. 300조. 거대한 숫자였습니다. 한국이 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안보는 비용입니다. 받는 쪽이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경제 논리였습니다.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서강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침착했습니다. 우리도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김지연이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부산항이었습니다. 항공 사진이 떴습니다. 크레인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항만 사진이 뭡니까? 이게 협상과 무슨 관계죠? 김지연이 설명했습니다. 부산항은 24시간 돌아갑니다. 연중 무휴입니다. 미군 군수 물자 72%가 여기를 거칩니다. 환적 속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지연율은 0.2%입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숫자가 나왔습니다. 턴어라운드 타임. 평균 6시간. 싱가포르는 12시간입니다. 로테르담은 18시간입니다. 부산이 2배 빨랐습니다. 나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속도 차이. 의미 있나? 김지연이 계속했습니다. 이 속도가 비용을 절감합니다. 미 국방부 물류비 연간 9조 원 절감됩니다. 10년이면 90조입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절감액이 막대로 솟아올랐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90조, 300조의 30%였습니다. 무시할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건 청구서가 아니었습니다. 송장이었습니다. 서강민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받기만 한 게 아닙니다. 절감시켰습니다. 효율을 만들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여입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호킨스가 끼어들었습니다. 항만은 대체 가능합니다. 일본도 있습니다. 괌도 있습니다. 부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박이었습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김지연이 다시 화면을 바꿨습니다. 지도가 나왔습니다. 붉은 선들이 그려졌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선이었습니다. 미국 서부로 뻗었습니다. 중부로 뻗었습니다. 동부로 뻗었습니다. 거미줄처럼 퍼졌습니다. 김지연이 설명했습니다. 미국 제조업 핵심 전자제어 장치입니다. 72%가 부산을 거칩니다. 반도체 패키징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 부품 68%도 여기서 환적됩니다. 붉은 선이 점점 굵어졌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72%. 이건 의존도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붉은 선들이 심장 혈관처럼 보였습니다. 부산이 심장이었습니까? 김지연이 계속했습니다. 과거 사례입니다. 2018년 태풍 때 부산항이 12시간 멈췄습니다. 미 상무부가 긴급 요청했습니다. 즉시 재개해달라고. 2020년 파업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펜타곤이 직접 연락했습니다. 문서를 보시겠습니까? 스크린에 공문이 떴습니다. 비식별 처리됐지만 헤더가 보였습니다. 미 국방부였습니다. 상무부였습니다. 공식 요청 기록이었습니다. 나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호킨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대체는 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그걸 느꼈습니다. 서강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드웨어는 대체 가능하죠. 하지만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인력은요? 데이터는요? 관제 알고리즘은요? 보안 프로토콜은요? 이건 30년 축적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호킨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보좌진들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항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문제였습니다. 서강민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현장 증언을 준비했습니다. 부산 신항 관제팀과 연결하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0년 무지연 기록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청구서와 송장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송장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부산 신항 관제실이 나타났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헤드셋을 끼고 있었습니다. 뒤로 크레인들이 움직였습니다. 컨테이너가 끝없이 흘러갔습니다. 김지연이 소개했습니다. 박건우 관제팀장입니다. 30년 경력입니다. 부산항 평균 평가 99.8점입니다. 지연 제로. 오차 제로. 30년간 단 한 번도 관제석을 비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99.8점.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30년 무결점. 가능한 기록입니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건우의 얼굴을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박건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태풍이 와도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나왔습니다. 가족 행사도 미뤘습니다. 왜냐고요? 이 자리를 비우면 미국 공장이 멈추니까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키보드를 멈췄습니다. 나는 메모에 적었습니다. 99.8은 점수가 아니다. 헌신의 다른 이름이다. 펜 끝이 떨렸습니다. 김지연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가정입니다. 부산항이 72시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타이틀이 떴습니다. T+0. 정지 시작. T+6시간. 주일 미군 보급선이 대기합니다. 항로 재조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도에 노란 점이 찍혔습니다. 나는 심장이 조였습니다. T+12시간. 미국 유통 허브에 차질이 생깁니다. 월마트 아시아 라인이 막힙니다. 아마존 물류가 지연됩니다. 노란 점이 주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숫자가 커졌습니다. T+24시간. 방산 소재 선적이 중단됩니다. 서부 공장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중부 공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주황점이 붉게 변했습니다. 지도가 타올랐습니다. T+48시간. 반도체 패키징 소재가 바닥납니다. 전자제어 장치 재고가 떨어집니다. 자동차 공장이 라인을 줄입니다. 항공 부품 납기가 밀립니다. 붉은 점이 번졌습니다. 미국 전역이었습니다. T+72시간. 인도 태평양 전력 가용률 40% 저하. 방산 생산 차질. 경제 손실 추정 1조 원. 지도가 완전히 붉어졌습니다.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호킨스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과장입니다. 가상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걸 들었습니다. 확신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서강민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합참 워게임 자료입니다. 2023년 실시했습니다. 공개 가능한 범위만 가져왔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문서를 밀었습니다. 호킨스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좌진이 속삭였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도 참여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문서를 보려 했습니다. 비식별 처리됐지만 헤더가 보였습니다. 미 합참이었습니다. 한미 연합이었습니다. 공식 워게임 결과였습니다. 이건 상상도가 아니었습니다. 검증된 리스크였습니다. 김지연이 말했습니다. 부산항은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대체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하지만 현실적입니까? 30년 축적된 시스템을 어디서 구합니까? 99.8점 인력을 어떻게 만듭니까? 질문이 칼처럼 날아갔습니다. 박건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20대로 보였습니다. 박건우가 소개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마이스터고 출신입니다. 3년차 관제 엔지니어입니다. 이제 제 자리를 물려받을 겁니다. 아들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처럼 멈추지 않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나는 펜을 놓았습니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세대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통을 넘겼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으로 영속됐습니다. 연속성이었습니다. 확장성이었습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두 명이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이 박수쳤습니다. 나도 손뼉을 쳤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박수한 건 99.8은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그의 손등에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방패였습니다. 30년 무지연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사람의 기록이었습니다. 나는 메모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기자였다. 그 순간 나는 경례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수가 멈췄습니다. 호킨스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걸 알았습니다. 22년 경력이 말해줬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이라고. 호킨스가 서류를 던졌습니다. 책상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과장입니다. 부산항 시뮬레이션은 편향됐습니다. 대체 항만이 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싱가포르, 홍콩 모두 가능합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위성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항만이 표시됐습니다. 숫자들이 떴습니다. 처리량, 크레인 수, 수심, 모두 비슷했습니다. 호킨스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부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적 비용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환 비용 8조 원, 시간 6개월. 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호킨스가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한국만이 아닙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헤드라인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허풍인가? 부산항 과장 논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긴장했습니다. CNN 속보가 떴습니다. 부산항 시뮬레이션 신뢰도 의문. BBC도 따라왔습니다. 대체 항만 가능성 제기.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실시간 시청자가 치솟았습니다. 10억을 넘었습니다. 나는 한국 측을 봤습니다.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서강민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반박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침묵합니까?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호킨스가 비웃었습니다. 할 말이 없으신 겁니까? 기자들이 웃었습니다. 나는 불편했습니다. 10분이 흘렀습니다.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카메라들이 한국 측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서강민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다루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다룹니다. 호킨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데이터는 가상입니다. 과장됐습니다. 현실과 다릅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증명하십시오. 진짜 데이터를 보여주십시오. 김지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그럼 현실을 보시죠. 새 파일을 로드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문서였습니다. 미 합참 물류 리포트였습니다. 비식별 처리됐지만 헤더가 명확했습니다. 2024년 4분기 보고서였습니다. 부산항 의존도 분석이었습니다. 실제 데이터였습니다. 호킨스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구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강민이 답했습니다. 공동 연구 자료입니다. 우리도 서명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문서를 읽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산항 환적 비중 74%. 평균 처리 시간 6시간. 대체 항만 전환 시 추가 비용 연간 12조 원. 김지연의 시뮬레이션과 일치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게 나왔습니다. 전환 리스크 평가였습니다. 요코하마 인력 부족. 싱가포르 포화 상태. 홍콩 정치적 불안정.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단기 대체 불가능. 중장기 전환 고위험.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호킨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좌진들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우리 문서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김지연이 계속했습니다. 더 보시겠습니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부산항 중단 시 피해 예측이 나왔습니다. T+72시간 시나리오였습니다. 방산 생산 차질 35%. 경제 손실 1조 2천억 원. 시뮬레이션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나는 충격받았습니다. 이건 한국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자료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보고서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인정한 의존도였습니다. 그런데 협상 테이블에선 부정했습니다. 모순이었습니까? 내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에 적었습니다. 우리가 보호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우리가 의존하고 있었다. 우리의 숨을 지키고 있었다. 한국이. 부산항이. 펜 끝이 종이를 찔렀습니다. 호킨스가 주저앉았습니다. 보좌진들이 속삭였습니다. 회의가 필요합니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공세가 무너졌습니다. 서강민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파트너입니다. 13조를 요구하신 건 공정한 분담이라 하셨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여도 공정하게 계산하시죠. 90조 절감액도요.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기자들이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조롱이 사라졌습니다. 나도 펜을 놓았습니다. 이건 심리전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의 개방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걸 말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의 10분은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쥐고 있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김지연이 화면을 다시 전환했습니다. 부산항 실시간 영상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조명이 항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크레인이 흔들렸습니다. 카메라가 떨렸습니다. 박건우가 설명했습니다. 박건우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풍속 초속 25m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작업은 계속됩니다. 화면 속에서 작업자들이 움직였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정확했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태풍 속 작업이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어올렸습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했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회의장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저게 가능합니까?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저렇게 강한데 어떻게 저럴 수 있죠? 경험이 말해줬습니다. 이건 기술 이전의 의지라고. 박건우가 말했습니다. 30년간 이렇게 일했습니다. 태풍도 왔습니다. 폭설도 왔습니다. 지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김지연이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AI 시스템이었습니다. 관제 대시보드가 나타났습니다.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예측 알고리즘입니다. 지연 발생 0.001초 전에 자동 우회합니다. 30년 데이터가 학습됐습니다. 화면에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습니다. 컨테이너 하나가 지연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그 순간 시스템이 반응했습니다.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크레인이 투입됐습니다. 지연이 사라졌습니다. 0.3초 만에 해결됐습니다. 미국 측 전문가가 일어났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목소리에 감탄이 섞였습니다. 김지연이 답했습니다. AI가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박건우 팀장 같은 분들의 30년 판단 기록이 데이터가 됐습니다. 나는 메모했습니다. 그건 인공지능이 아니었다. 사람의 습관이었다. 30년 손의 기억이 코드가 됐다. 펜 끝이 떨렸습니다. 박건우가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린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멈추지 않을 뿐입니다. 매일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게 30년이 됐습니다. 그게 99.8이 됐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회의장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2초가 흘렀습니다. 5초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10명이 일어났습니다. 50명이 일어났습니다. 전원이 기립박수했습니다. 호킨스도 일어났습니다. 박수쳤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손은 움직였습니다. 나도 일어났습니다. 22년 만에 가장 긴 박수였습니다. 손바닥이 아팠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김지연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실시간 연결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부산과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우리 시스템과 태평양 사령부 데이터를 싱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호킨스를 받습니다. 호킨스가 망설였습니다. 보좌진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시죠.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화면이 분할됐습니다. 왼쪽은 부산이었습니다.
오른쪽은 워싱턴이었습니다. 데이터 라인이 연결됐습니다. 숫자들이 동기화됐습니다. 부산의 컨테이너 움직임이 워싱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실시간이었습니다. 지연 제로였습니다. 김지연이 설명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안하는 시스템입니다. 얼라이언스 4.0입니다. 종속이 아니라 연동입니다. 우리는 투명하게 공유합니다. 당신들은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신뢰의 기술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백악관에서 온 겁니다. 나는 직감했습니다. 호킨스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마이크를 켰습니다. 워싱턴으로부터 최종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13조 원 지불 없으면 철수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CNN 속보가 떴습니다. 미국 최후 통첩 재확인. 폭스뉴스가 따라왔습니다. 올 옵션스 온 더 테이블. BBC가 생중계를 확대했습니다. 한미동맹 위기. 한국 증시가 무너졌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1,400원을 넘었습니다. 숫자들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실시간 공포였습니다. 나는 한국 정부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비상회의가 소집돼야 했습니다. 성명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청와대 침묵. 외교부 무반응. 국방부 무대응. 정적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포기한 겁니까? 항복 준비입니까? 속삭임이 커졌습니다. 나는 불안했습니다. 이건 폭풍의 눈이었습니다. 고요했지만 위험했습니다. 서강민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침묵이 계속됐습니다. CNN이 패닉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한국 정부 무대응, 항복 신호인가.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15억을 넘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전략입니까? 아니면 정말 끝입니까? 손에 땀이 났습니다. 22년 경력이 경보를 울렸습니다. 뭔가 틀렸다고. 이건 항복의 침묵이 아니라고. 서강민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우리도 시뮬레이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했습니다. 섬뜩했습니다. 김지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파일이 로드됐습니다. 타이틀이 떴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 아니었습니다. 부산항 72시간 중단 시나리오였습니다. 초점이 달랐습니다. T+1시간. 주일미군 보급선 6척 대기. 항로 재조정 시작. 추가 비용 발생. 지도에 노란 점이 찍혔습니다. 일본 해역이었습니다. 혼잡이 시작됐습니다. T+12시간. 미 유통 허브 아시아 라인 전면 차질. 월마트 재고 부족 경고. 아마존 배송 지연 확산. 서부 항만 포화 상태. 노란색이 주황색으로 변했습니다. 미국 본토였습니다. T+24시간. 방산 소재 선적 완전 중단. 록히드 마틴 생산 라인 축소. 보잉 납기 지연. 레이시온 재고 소진. 주황색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방산 벨트 전역이었습니다. T+48시간. 반도체 패키징 소재 바닥. 전자제어 장치 공급 중단. 자동차 공장 가동률 50%. 항공 부품 생산 정지. 붉은색이 번졌습니다.
미국 제조업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T+72시간. 인도태평양 전력 투사 능력 40% 저하. 항모전단 작전 반경 축소. 방산 생산 차질 누적. 경제 손실 추정 1조 3천억 원. 지도가 완전히 붉어졌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이 얼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냉혹한 계산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라 부산항 중단이 진짜 시나리오였습니까? 호킨스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위조입니다. 과장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그 떨림을 들었습니다. 확신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서강민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조가 아닙니다. 미 합참 공동실험 기록입니다. 2023년 8월 실시됐습니다. 공동 서명자 브루스 호킨스. 본인이십니까? 문서를 밀었습니다. 호킨스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단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서명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보좌진들이 침묵했습니다. 회의장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메모했습니다. 기밀의 낙인은 진실의 확인서였다. 우리가 만든 보고서가 우리를 심판했다. 박건우가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린 국가를 위해 일했습니다. 30년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습니까? 당신들도 그 결과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파트너였습니다. 처음부터요. 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펜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의 개방이었습니다. 숨겨진 의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나는 메모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세계가 화면 앞에 멈췄다. 72시간이 이토록 길게 흐른 적 없었다. 나는 보고서 대신 경례를 썼다. 손이 떨렸습니다. 침묵이 깨졌습니다. 호킨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다시 백악관이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보좌진들이 따라갔습니다. 회의장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격했습니다. 펜타곤과 백악관이 충돌하고 있었습니까? 워게임 진실이 폭탄이 됐습니까? 경력이 속삭였습니다. 미국 내부가 갈라지고 있다고. CNN 속보가 떴습니다. 국방부, 백악관의 실리 우선 권고. 뉴욕타임스가 따라왔습니다. 펜타곤 고위 관계자 부산항 의존도 인정. 워싱턴 포스트도 움직였습니다. 동맹 재정의 필요성 제기. 균열이었습니다. 공개 균열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호킨스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달랐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졌습니다. 어깨가 처졌습니다. 걸음걸이가 무거웠습니다. 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워싱턴과 통화했습니다. 긴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호킨스의 목소리였습니다. 부산항의 가치를 과소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기여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줬습니다. 우리는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셔터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기자들이 타이핑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강대국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순간을 본 건. 호킨스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수용하겠습니다. 13조 원 요구를 철회합니다. 새로운 협력 프레임을 논의하겠습니다. 동맹을 재정의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서강민이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셨습니다. 우리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새 문서가 떴습니다. 타이틀이 선명했습니다. 얼라이언스 4.0- 한미 공동 AI 물류혁신 프로젝트.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뭔가 큰 게 왔습니다. 서강민이 설명했습니다. 13조는 비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투자로 바꾸겠습니다. 부산항 시스템을 공유합니다. AI 기술을 공동 개발합니다. 미국 항만과 연동합니다. 태평양 물류망 전체를 혁신합니다. 숫자가 나왔습니다. 10년간 물류비 절감 추정액 2천조 원. 방산 생산 효율 30% 증가. 경제 파급 효과 4천조 원. 그래프가 치솟았습니다. 13조가 사라졌습니다. 2천조의 미래가 나타났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나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맞았습니다. 보수적 추정이었습니다. 실현 가능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설계도였습니다. 김지연이 세부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과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미국은 인프라와 자본을 제공합니다. 공동 개발합니다. 공동 소유합니다. 이익을 나눕니다.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진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호킨스가 보좌진과 논의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세부 조율이 필요하지만 큰 틀에 동의합니다. 이게 진짜 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안정됐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10명이 일어났습니다. 100명이 일어났습니다. 전원이 기립했습니다. 플래시가 폭발했습니다. 환호가 터졌습니다. 나도 일어났습니다. 손뼉을 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취재를 멈췄습니다. 리포트 창을 닫았습니다. 기록은 충분했습니다. 이건 목격이었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본 겁니다. 기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강민이 걸어 나왔습니다. 호킨스도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했습니다. 플래시가 폭발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악수가 길었습니다. 5초, 10초. 카메라가 쉬지 않고 터졌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13조 대 300조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2000조 미래를 여는 악수였습니다. 나는 메모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그날 나는 국가가 성숙하는 소리를 들었다. 균열은 파괴가 아니었다. 진실이 스며드는 틈이었다. 동맹은 계산이 아니라 공명이었다. 펜이 떨렸습니다. CNN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미 역사적 합의, 얼라이언스 4.0 출범. BBC가 따라왔습니다. 동맹의 재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20억을 넘었습니다. 그 악수 속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이었습니다. 펜타곤 어드미츠 위 미스리드 코리아. 우리가 한국을 오해했다는 기사였습니다. 뉴욕 타임스도 따라왔습니다. 부산항 숨겨진 동맹의 심장. 전 세계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유엔이 성명을 냈습니다. 서울 마이너스 워싱턴 프로토콜을 모델 사례로 지정한다. 국제 협력의 새 기준이 됐습니다. 유럽연합이 지지했습니다. 일본이 동참했습니다. 인도가 환영했습니다. 파장이 컸습니다. 나는 호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앞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리포트를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22년 경력이 막혔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나는 숫자를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13조 대 300조의 싸움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2000조 미래를 목격했습니다. 이제는 숫자를 만드는 사람을 믿습니다. 타이핑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키보드가 젖었습니다.
15년 기자 생활이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리포트 쓰면서 운 건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메일이 왔습니다. 부산항에서였습니다. 초청장이었습니다. 박건우 센터장 임명식이었습니다.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이틀 뒤 부산이었습니다. 신앙관제센터였습니다.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부산항 글로벌 물류혁신센터 개소식.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미국 대표단도 왔습니다. 호킨스도 보였습니다. 박건우가 단상에 섰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작업복이 더 어울렸죠. 그가 말했습니다. 센터장을 맡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부담도 큽니다. 30년 해온 일을 이제 세계와 나눠야 하니까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박수쳤습니다. 그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박건우가 계속했습니다. 우린 항만을 지킨 게 아닙니다. 내일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 내일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박수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손끝에 내일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시기 끝났습니다. 새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한미 공동 AI 센터였습니다.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었습니다. 안이 다 보였습니다. 투명함의 상징이었습니까? 김지연이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부산과 로스앤젤레스가 연결됐습니다. 시애틀도 연결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도 연결됐습니다. 데이터 라인이 실시간으로 흘렀습니다. 이게 얼라이언스 4.0입니다. 김지연이 설명했습니다. 양국 물류망이 하나로 움직입니다. 지연이 생기면 즉시 공유됩니다. 해결책도 함께 찾습니다. 효율이 배가 됩니다. 비용이 절반이 됩니다.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습니다. T+72시간이 아니었습니다. T+ 무한대였습니다. 기호가 떴습니다. 끝나지 않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협력이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데이터가 호흡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이건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체였습니다. 두 나라의 심장이 하나로 뛰었습니다. 호킨스가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카터 씨, 당신의 기사 읽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고 인정한 것도 용기였지만 당신이 진실을 쓴 것도 용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악수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본 것만 썼습니다. 용기는 여기 계신 분들의 것입니다. 30년간 멈추지 않은 분들의 것입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산항 야경이었습니다. 크레인이 불을 밝혔습니다. 컨테이너가 끝없이 움직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계속됐습니다. 저 빛이 세계를 지탱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한 나라의 기술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보석은 그 기술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힘의 균형이 아니라 마음의 공명에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그건 지도를 넘어선 신뢰의 이름입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사가 날아갔습니다. 22년 경력의 결정판이었습니다. 가장 짧은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거운 기사였습니다. 부산의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였습니다. 저 빛이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미국에 닿았습니다. 세계로 퍼졌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적은 사람이었습니다. 99.8은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헌신이었습니다. 13조는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72시간은 최후 통첩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항만이 숨 쉬었습니다. 데이터가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세계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록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자부심을.